오늘은 실 리프팅을 녹는 실을 이용한 얼굴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얼굴을 디자인할 때는 기본적인 얼굴 라인을 표시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팔자 주름과 인디안 주름, 그 다음에 마리오넷 라인, 그 다음에 맨디블의 인피리어 보더를 표시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굴을 위쪽으로 당긴 후 광대뼈, 자이고마틱 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실은 우선 강력한 것으로 우선 버티컬 방향으로 실 리프팅을 우선 해주고 나머지 팔자 주름이나 자울 같은 것을 당겨줘서 전반적으로 얼굴을 이런 식으로 어버드 리프팅 되게 만드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실 중에서 PDO, 럭스 더블 아음을 이용해서 얼굴을 수직 방향으로 당겨주는데 기존에 사용하였던 실루엣과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엔트리 포인트는 요 선상으로 보통 1개 내지 2개의 더블암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이 나오는 포인트는 맨디블 보더의 인피리어 보더의 1cm 정도 하반까지 나오게 됩니다. 보통 더블암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1개를 넣었을 때 2개, 한 쌍, 그 다음에 만약에 2개를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방향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위들은 캐뉼라를 이용해서 당기게 되는데 오늘 사용할 캐뉼라는 PDO 몰드형 캐뉼라를 사용하겠습니다. 기존의 방법들과 다르게 저는 아래쪽에서 윗 방향으로 실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삽입하게 되는 포인트는 우선 팔자 주름 쪽에서는 기존에는 2개 내지 3개를 사용하실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얼굴이 납작하게 되는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팔자 주름의 아래쪽 라인에 표시한 데서 1cm 정도 상방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이고마틱 아치 방향 쪽으로 캐뉼라가 삽입되게 됩니다. 이쪽이 엔트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울과 마리오넷 라인을 엘리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자울이 형성되어 있는 쪽에서 가장 볼록한 부위에 2개 내지 3개의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이쪽에서의 캐뉼라의 삽입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당기는 힘이 약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쪽에다가 캐뉼라를 하나 더 버티컬 방향으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마리오넷 라인 개선이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코그가 달린 실을 이용해서 이 마리오넷 라인의 수직 방향으로 3개, 그 다음에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3개, 코그 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시술들은 수술 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 PDO 실을 이용한 얼굴 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용할 실은 목 쪽에는 PDO 캐뉼라 실을 이용할 거고요. 얼굴 리프팅에는 몰딩 PDO 실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버티컬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는 이전에는 럭스리프트의 롱 스레드 갈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기구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더블암, 럭스 더블암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디자인에서 다른 것들은 다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 목 리프팅의 디자인은 이런 누운 상태로 디자인하시는 게 편합니다. 우선 얼굴 턱선을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에 접혀진 라인을 요 범위 안으로 실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드 라인을 표시하고 거기서 한 2cm 정도 상방향으로 엔트리 포인트를 4군데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실 들어가는 건 설명드릴 거고요. 얼굴 아까 디자인한 건 똑같습니다. 요거 대신 더블 암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예, 우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실 리프트는 그냥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가능한데 오늘은 이 데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취와 수면 마취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수면 마취는 미다졸람 2cc와
5분의 1로 희석한 케타민 2cc를 사용해서 지금 잠을 재운 거고요. 보통 이제 잠 재우지 않고 수술할 때는 우선 얼굴에 신경 마취부터 합니다. 우선 인프라 오비탈 러브 블럭을 하는데, 인프라 오비탈 러브 블럭 할 때는 눈의 인프리어 오비탈 림을 만지고 미드 퓨필러리 선상의 한 1cm 하방에다가 오브리크하게 이렇게 한 1cc 정도씩 마취약을 인젝션 해줍니다. 그럼 인프리어 오비탈 러브가 마비가 돼서 얼굴 전면부가 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턱선을 만진 다음에 똑같이 다 미드, 그러니까 동공의 중심선, 미드 퓨필러리 라인상에 맨디블의 보더를 만지고 한 1cm 정도 상방에다가 인젝션을 하면 여기 멘탈 러브가 블럭이 되게 됩니다. 멘탈 러브를 블록하면은 얼굴 이쪽과 입술 하방까지가 마취가 됩니다. 덴탈 리도케인 더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턱 관절 있는 부위 인근에다가 버티컬하게 한 1cc 정도씩을 넣어주면은 이쪽은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브랜치가 마비가 돼서 얼굴 측면부가 또 마취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덴탈 리도케인은 바늘이 직접 닿는 포인트, 그러니까 엔트리 포인트에는 다 마취를 해주셔야 돼요. 이쪽 같으면은 더블암이 들어갈 부위에다 마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캐뉼라가 들어갈 부위를 이렇게 한 번으로 쭉 해서 마취를 해주시는 거고요. 더 주세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했을 때 더블암은 턱선보다 한 1cm 하방까지도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쪽 부위도 마취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더블암이 들어갈 부위 마취하고, 네, 캐뉼라들이 들어갈 위치, 다시요. 그 다음에 더블암에 바늘이 나올 위치, 턱의 밑선보다 한 1, 2cm 하방 쪽에다가 마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턱 밑에 목 리프팅할 위치, 바늘 들어간 위치를 이렇게 마취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시술하는 분들은 그냥 하면은 이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4배 시석한 그냥 리도케인, 그러니까 덴탈 리도케인이 아니라 플레인 리도케인입니다. 에피네프린 등지하는 그거를 믹스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액을 넣어주면서 수술이 될 플레인도 만들어주고 마취도 하는 같은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합니다. 펑처해주고, 한쪽당 맥시멈 10cc 정도를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네. 지금은 오히려 살짝 수면 마취가 돼 있어서 환자분이 신음소리 내시고요. 보통은 수면 마취 안 하게 되면 환자분 참으시라고 그러면 소리 안 나고 우선 잘 참으세요. 네. 반대편. 지금은 10cc 좀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취약이랑 식염수가 섞인 이 용액이 들어간 위치가 질이 들어가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목 리프팅 할 때도 구멍은 4군데를 뚫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한 2군데만 뚫어서 마취 용액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토탈 리도케인 5cc에다가 셀라인 15cc에서 한 20cc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은 용액량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액이 퍼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을 리프팅 할 때는 실은 보통 우리가 6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 4개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4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씩을 메스토이드 프로세터스 쪽, 즉 단단한 조직이 있는 쪽으로 해서 고정해 준다는 기분으로 하고, 대신 지금 쓸 때는 그 코그가 있는 실을 쓰지만 몰딩 코그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너무 단단한 코기 있는 게 사용할 경우에는 그게 만져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PDO나 PLLA 캐뉼라 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멍 4개 뚫고요. 줘보세요.
우리가 초보자들은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대 쪽에다가 넣을 땐 뼈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상태로 이 니들을 넣어줘야 되지만 소프트 티슈인 이런 얼굴 쪽이나 목 같은 데는 초보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움켜진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선 실을 넣어주고 아까 그 플레인에 되더라면 요 속으로 그냥 크로스하게 이렇게 실을 넣어주고 잠시만요. 이거 빼고 실을 그러니까 PLL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밀어줘도 되는데 PDO 같은 경우는 약간 톡톡 쳐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실이 안 빠집니다. 또 주시고요. 똑같이 넣어주고 빼고 약간 당겨주고요. 또다시 크로스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또 반대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빼주고 톡톡 치면서 빼주고요. 네. 네. 가해주세요. 우선 네. 커팅을 할 땐 약간 밀어 넣으면서 PDO 실은 한 0.5cm 이상 민다는 기분으로 하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풀어주시고. 원장님 입술이 이상하죠? 아니요, 원장님. 네. 입술은 좀 통통하게. 입술을 통통하게? 입술에다가 주름 하는데 입술을 통통하게 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입술이 약해. 잠시만요. 그 나중에 잠깐만. 실 두 개, 그러니까 지금 네 개를 써, 네 개는 서로 크로스해서 두 개씩 해서 코르셋 이펙트처럼 한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옆으로 당겨주는 이펙트를 주는 겁니다. 구멍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넣었던 포인트 중에서 위쪽 거에다가 다시 넣어서 이쪽에 귀 뒤쪽에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기분으로 해서 실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원장님 입술, 온 입술이 통통하게. 예, 조용히요. 수술하시면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네 개는 코르셋 이펙트, 요건 슬링 이펙트를 줘서 목을 당겨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시술 끝나고 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으세요. 옛날에 실을 12개까지도 넣었었는데 이렇게 6개만 넣는 게 가장 좋고, 목을 저는 요 목에도 PLLA 캐뉼라를 쓰고 있지만은 초심자들인 경우에는 좀 빨리 녹고 덜 만져지는 PDO를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핀 좀 한번 꽂아 주실래요, 머리? 요거는 이건 럭스의 더블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실루엣 리프트랑 비슷합니다. 니들이 달려 있어서 다른 기구 없이 얼굴을 리프팅할 때 쓰는 실인데요. 우리가 이게 있기 전에는 우리 저 훅 줘 보세요. 이 훅을 이용해서 비슷한 조작을 이쪽에다 했었죠. 그럴 때는 니들이 없는 실만 썼었는데, 그걸 이제 매직 리프트, 미라클 리프트, 이지 리프트, 해피 리프트 다 그런 용어들이 요 실을 썼던 거를 의미합니다. 요건 그 대용품으로 나온 거고요. 한번 니들 줘보세요. 18게이지 니들. 예, 바늘 한쪽 주시고요. 바늘. 네. 예. 요게 이제 롱이랑 사용할 때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간단한 점은 있고, 단점은
요거는 샤프 니들이거든요. 브런트 니들이 아니라. 그래서 시술할 때 약간 피는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익숙한 애에 따라 시술 방법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할게요. 꺼지 하나만 줘보시고요. 좀 닦아주세요. 찾았어요. 얘 들어간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플레인은 아까 그 다이섹션 한 그 플레인이 될 거고요. 보통 요 턱선보다 보통 요 실을 쓸 땐 밑선까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점. 네, 조금만. 이쪽을 빼내주시고요. 이렇게 당기면 벌써 약간 거기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다음엔 반대편을 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네, 약 더 주시면 더 그러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드리세요. 예. 아파. 예, 잡아 당겨 주세요. 저기 걸 잡아서 모스키토 같은 걸로. 무서워. 좀 약간 우리 치과에서 불편한 정도는 참아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당겨 주시고요. 우선 저기 니들은 자를게요. 우선 나중에 당기는 걸 생각해서 니들만 잘라 두겠습니다. 예, 더 주세요. 하나씩 더 쓰겠습니다. 네. 아파. 아픈 거 무서워. 무섭다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무서워. 나 아픈 거 무서워. 네, 쭉 잡고요. 완전히 얼굴 작아져요? 네. 말씀하지 마세요. 얼굴 작아져요? 네. 보통 40대가 넘으신 분들이 처음 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런 더블암이나 안 그러면은 럭스리피트 아까 기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긴 실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방향으로 당겨주는 힘을 받게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 낀 것 좀 빼주시고요. 항상 요 헤어라인 근처에 있을 때는 머리 끼는 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끼어 있으면은 그 고기가 인펙션의 소스가 되거든요. 편안하게. 지금은 보통 우리가 캐뉼라를 이용해서만 얼굴을 리프팅할 때는 다음 환자에서는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아래쪽을 한번 광대 쪽으로 엘리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광대를 다시 템플 쪽으로 엘리베이션은 더블 엘리베이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이왕 긴 실루에서 이쪽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포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아래쪽만 캐뉼라를 이용해서 엘리베이션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팔자주름. 팔자주름은 전반적으로 다 필레고 실로 하면은 우리 얼굴에 플래트닝이 와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의 아래쪽에 주름에서 한 1cm나 상방 정도의 펑처를 하고 네, 캐뉼라 줘보세요. 완전히 이뻐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갈 때는 아까 얘기한 이쪽은 소프트 티슈 쪽은 이렇게 움켜쥔 다음에 이쪽이 사실은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대 방향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은 마찬가지로 빼고 네. 그리고 얼굴 이쪽에 마리오넷 라인 자울이 있는 쪽은
아까 앉힌 상태로 표시한 제일 나와 있는 부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세 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엔트리 포인트는 주름이 이렇게 늘어져서 그냥 앉았을 때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 그 포인트를 점을 잡는 겁니다. 주세요. 마찬가지로 처음 하실 때는 움켜쥐고 깊이를 그러니까 스마스 위쪽, 서브큐의 깊은 쪽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파주세요. 여기 지금 소리 나는 거는 이게 자이고마틱 본의 페리오스톰 근처로 가기 때문에 나는 소리고요. 그 저항은 이기구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커팅. 이것처럼 조금 둘러서 잘라주고 여기 골든. 네, 젖은 거지 한번 줘보세요. 맞은 거지. 크게 안 하는 거는 거 아니죠? 네, 우선 얼굴이 이렇게 딤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풀긴 하지만 손가락으로 우선 보통은 엄지로 한 1, 2cm 상방에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로 여기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소리를 나면 느끼면서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과하게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초반에 얼굴이 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앉혀서 마지막으로 풀게 됩니다. 이제 반대편 하겠습니다. 이걸 좀 줘보세요. 원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머리카락만 좀 빼주시고요. 예. 네, 이거 카메라 좀, 네. 다 빠졌어요? 네, 똑같이 캐뉼라를 쓸 때는 팔자주름부터 합니다. 팔자주름의 하방에 1cm 상방으로 해서 하나, 네. 조금 들어. 네, 높게 할게요. 안 돼. 입술은? 네, 해주시고요. 원장님 입술은? 입술은? 환자분 말씀하지 마세요. 언제 입술이 빈약해. 네, 그게 주시고요. 아파 좀. 네. 네, 가게 주시고요. 네, 푹 젖은 꺼내주세요. 여기 한쪽 닦고. 원장님 옷 입술 좀 약하죠? 조금 그러시네요. 저한테 해주세요. 여기 아까 한 것처럼 엄지를 이용해서 약간 풀어주시고요. 예, 또 너무 다 풀어버리면 수술 전이랑 똑같아지니까 살짝 풀리는 정도까지만 하고 양쪽을 이제는 대칭을 놓고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을 마지막에 닦을 때는 푹 젖은 거즈로 위부터 아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살살살살 밀어주면서 크게 함몰된 부위가 있거나 지저분한 피 묻은 게 있으면 닦아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게 다시 이게 버클링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방향으로는 하지 않고 이쪽에서 살살살살 닦아주면서 크게 함몰이 있는 게 있나 이런 거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국소마취에서 있으실 때는 최종적으로 앉혀서 딤플이 있는 거 확인하고선 테이프 붙여주는데 지금은 딤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드레싱을 진행하겠습니다. 닦아주시고 보통 이제 엔트리 포인트는 꼭 이제 베타딘 한번 찍어주시고요. 원장님 제가 입술 오게 좀 빈약하지 않아요? 그만 말씀하세요, 환자분. 헤어라인 근처에 있는 쪽은 이렇게 베타딘을 좀 찍어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요. 나머지 부위는 우리가 스테리스틴 잘라놓은 거를 이 상처 부위에 붙여줍니다. 이거 내일 정도 제거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보통 헤어라인 근처는 연고, 항생제 연고를 좀 발라줍니다. 연고 좀 조금 주세요. 붓기는 언제쯤 빠져요? 붓기요. 큰 붓기는 하루 이틀이면 빠지고요. 잔 붓기는 보통 우리가 일주일 정도 간다고 얘기 드립니다. 이 정도로 치료를 끝내도 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목에다 테이핑을 해줄 수 있어요.